자,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오늘 5월 19일 영상 찍는 시점은 오후 2시 정도 되네요. 자, 오늘 삼성전자 보신 분들 솔직히 마음이 좀 복잡하셨을 거예요. 주가가 또 3% 가까이 밀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진짜 고점 찍고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최근에 증시가 워낙 강하게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계속 기대감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조정이 나오니까 보유자분들은 불안하고 관망하던 분들은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가 왜 빠지고 있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노조 이슈만 보세요. 총파업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야? 노조 협상 안 되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노조 이슈가 부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조정을 노조 이슈 하나로만 보면 시장을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SK하이닉스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삼성전자 내부 문제 때문에만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시장 전체에서 유동성이 잠깐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동성이 왜 막히냐? 결국 금리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게 일본 금리, 미국 금리, 그리고 환율이에요. 일본 쪽에서는 물가 압력이 다시 부각됐고요. 일본 장기채 금리도 높은 수준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도 부담스럽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큰돈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한 주식을 계속 들고 있어야 돼?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쉽게 설명하면요. 큰 돈을 굴리는 외국인이나 기관은 개인처럼 한 종목에 감정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정말 병적으로 관리해요. 1년에 10%만 안정적으로 벌어도 굉장히 잘한 운용이라고 보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용도 높은 국채에서 4%대 수익률을 준다고 하면 주식의 매력이 잠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많이 오른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올해 강하게 올라왔던 섹터는 더 그렇죠. 삼성전자가 나빠서만 빠지는 게 아니라 최근 많이 오른 섹터에서 자금이 잠깐 빠지고 있는 흐름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노조 뉴스 하나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동성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끝난 장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과거에도 거시적인 이슈 때문에 큰 조정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미국 셧다운 이슈 때도 그랬고요. 중동 전쟁이나 유가 이슈로 시장이 흔들릴 때도 삼성전자는 강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삼성전자가 그대로 무너졌냐? 아니죠. 유동성이 다시 풀리고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온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끝났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반대로 무조건 기회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 안 되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에요. HBM 기대감도 있고 AI 반도체 흐름도 살아있고 메모리 업황 회복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이 흔들리면 단기적으로는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다 나쁘다 보다 어디서 저점 신호가 나오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점 신호를 어디서 봐야 하냐?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 아직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외국인이 당장 순매수로 돌아서느냐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장중에 이격을 좁히는지, 하락하는 와중에도 누군가 받아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주가가 빠지는데 외국인이 계속 던지면 아직 부담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고 기관이나 프로그램 쪽에서 다시 받아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건 시장이 저점을 확인하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 차이를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최근 시장처럼 금리 부담이 커지는 장에서는 패시브 자금이 먼저 빠질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이런 흐름과 연결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하는 건 하루 종일 일방적으로 던지는지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예요.
얘기예요. 프로그램 매도가 장 초반에 강하게 나왔다가 오후로 갈수록 줄어든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공포를 소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등이 나올 때마다 프로그램이 계속 팔아버리면 그건 아직 위쪽 매물이 무겁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캔들 색깔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가 팔고 누가 받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차장고입니다. 삼성전자처럼 대형주는 공매도 흐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가가 조정받는 와중에 대차장고가 계속 늘어난다면 아직 하방 배팅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주가가 빠지는데 대차장고가 줄고 상환이 나온다면 이건 꽤 중요한 저점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의 목적은 단순하잖아요. 비쌀 때 빌려서 팔고 싸졌을 때 다시 사서 갚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 상황이 나온다는 건 그들도 어느 정도 저점권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수급, 프로그램, 대차장고를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노조 이슈도 다시 봐야 됩니다. 노조 이슈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총파업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시장은 부담을 느낍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서 생산 차질 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외국인도 기관도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슈가 삼성전자 주가 조정의 전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 노조 이슈 하나 때문에만 빠지는 거였다면 시장 전체가 같이 흔들릴 이유가 약합니다. 반도체 섹터 전체가 조정을 받고 미국 반도체까지 흔들리는 흐름이라면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금리, 환율, 유동성, 외국인 자금 흐름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불안해서 던지는 겁니다. 특히 평단이 낮은 분들은 조정이 나오면 더 고민이 많아져요. 지금 팔면 수익은 지키는 거 아니야? 더 빠지기 전에 나가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한번 팔고 나면 다시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9만원, 10만원에 팔았는데 주가가 다시 올라가서 20만원, 30만원이 되면 심리적으로 다시 못 들어갑니다. 조정이 와도 역시 내가 잘 팔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기다리게 되고요. 그러다가 저점은 또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팔자도 아니고 무조건 사자도 아닙니다. 신호를 봐야 됩니다.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프로그램 매도가 멈추는지, 대차장고 상환이 나오는지, 주요 지지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할인이다 하면서 바로 들어가면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직 금리가 완전히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환율도 부담스럽고요. 노조 이슈 결과도 단기 변동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점일 것 같다가 아니라 저점 신호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차트로 보면 중요한 건 단순히 오늘 몇 퍼센트 빠졌냐가 아닙니다. 어느 구간에서 멈추느냐, 그리고 멈춘 뒤에 누가 받아주느냐입니다.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프로그램은 계속 판다면 아직은 조심해야 되고요. 반대로 개인 투매를 큰 돈이 받아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 조정은 무서워만 할 장도 아니고 무작정 기회라고 볼 장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준을 세워야 하는 장입니다. 금리 때문에 빠지는 건지, 노조 때문에 빠지는 건지, 수급이 깨진 건지, 아니면 단기 차익 실현인지 이걸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큰 그림은 아직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HBM 기대감도 시장에서 계속 보고 있고요. 메모리 업황 회복 흐름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 그림이 살아있다고 해서 단기 조정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큰 흐름과 단기 타점은 따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히 노조 이슈 하나만 보고 판단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노조 이슈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금리 부담, 유동성 위축, 외국인 수급 변화까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른다 빠진다를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볼 건지 정해두는 게 먼저인 거죠.
수급을 볼 건지, 프로그램 매매를 볼 건지, 대차 잔고를 볼 건지, 어느 가격대를 지지선으로 볼 건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흔들리고 나쁜 뉴스가 나와도 흔들립니다. 삼성전자처럼 뉴스와 수급이 동시에 움직이는 종목일수록 감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는 뉴스 제목이 아니라 그 뉴스 뒤에서 실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 구간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패턴이 있죠. 처음엔 무서워서 못 삽니다. 조금 오르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못 사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수익 인증 올라오고 커뮤니티에 돈 벌었다는 글 쏟아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자리가 제일 뜨거운 자리라는 거죠. 이미 돈이 한번 지나간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지금 시장이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막 올리는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자동차 이런 쪽으로 돈이 조금씩 번지고 있어요. 이걸 순환매라고 하는데요. 그냥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오르는구나 이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큰 돈이 반도체에서 먼저 수입을 만들고 그 다음 아직 덜 오른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미 지나간 자리를 뒤늦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돈이 갈 길목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하이닉스 직원들 성과급 이야기 많이 돌았잖아요. 솔직히 그거 보면 부럽죠. 와, 저기는 성과급이 저렇게 나오네. 나는 왜 저런 회사 못 들어갔지?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투자자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이닉스에 입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왜 저렇게 돈을 벌었는지, 그 돈이 반도체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그 흐름이 다음에는 어디로 옮겨갈지,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그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내 투자 기준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료로 드렸던 전자책들 기억하시죠? 주식 투자의 기본이 되는 자금 흐름을 쫓는 방법을 담은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돈이 어떤 시선으로 종목을 바라보는지, 개인 투자자는 왜 항상 뒤늦게 따라가게 되는지를 풀어낸 자본 법칙, 돈의 시선. 이 자료들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은 그냥 운 좋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 돈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그 방향을 먼저 보는 사람과 뉴스가 다 나온 뒤에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번 시장은 이전보다 더 빠릅니다. 예전에는 뉴스가 나오고 시장이 반응하고 그 다음 개인들이 따라가도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반도체가 움직이면 바로 전력 인프라가 반응하고요. AI 데이터 센터 뉴스가 나오면 냉각, 변압기, 전선, 장비주까지 한 번에 움직입니다. 증시 거래대금이 터지면 증권주가 움직이고, 환율과 금리 흐름이 바뀌면 금융주가 따라오고, 수출 기대감이 살아나면 자동차랑 조선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목 하나만 보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섹터를 거쳐서 다음에는 어디로 번질지 봐야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건 그냥 요즘 뜨는 종목 몇 개 정리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반도체 다음에 왜 전력 인프라를 봐야 하는지, 증권과 금융은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는지, 자동차와 저평가 대형주는 언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쉽게 말하면요, 뉴스 제목만 보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뉴스 뒤에서 실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그 지도가 있어야 덜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자료만 받아도 실제 장이 열리면 또 흔들립니다. 공부할 때는 다 이해돼요.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구나. 순환매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근데 막상 내 종목이 장중에 3% 빠지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반대로 갑자기 5% 오르면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들어요. 맞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론만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지, 익절을 고민해야 되는 자리인지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한 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입니다. 이 지표는 어렵게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 차트 위에서 매수 구간, 매도 구간, 관심 구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실전용 도구예요. 물론 100% 맞는 지표는 없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기준 없이 감으로 들어가는 거랑 데이터 기반 신호를 보고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에서 진짜 위험한 건 한 번 틀리는 게 아닙니다. 기준 없이 매매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 틀려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없으면 맞아도 불안하고 틀리면 크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감으로 들어가는 매매에서 이제는 조금씩 벗어나야 됩니다. 자, 차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표만 툭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어떤 신호에서 진입을 봐야 되는지, 어떤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되는지, 손절과 익절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복귀해야 되는지까지 쉽게 정리해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더 이상 커뮤니티 글 하나 보고 흔들리고 유튜브 제목 하나 보고 따라 들어가고 뉴스 속보 하나 보고 던지는 매매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 없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아니라 변동성이에요. 기준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자책이랑 보조지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장을 보실 때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추가 자료들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시장 흐름을 한눈에 보는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기준으로 종목을 걸러보는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매매 전에 확인하는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별 자금 흐름을 정리한 섹터 테마 분석 리포트, 그리고 내가 왜 사고 팔았는지 기록하는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준비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매매할 때마다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은 뉴스 보고 사고, 내일은 커뮤니티 글 보고 팔고, 모레는 유튜브 제목 보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라 감정만 쌓입니다. 이번엔 운이 없었다. 이번엔 세력이 털었다. 이번엔 뉴스가 갑자기 나왔다. 이렇게 계속 이유를 밖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실력이 늘려면 내가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그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기록하고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매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그냥 한번 보고 끝나는 자료가 아닙니다. 장을 볼 때 확인하고, 종목을 고를 때 체크하고, 매매할 때 기준으로 쓰고, 끝나고 나서는 복귀까지 할 수 있게 실전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공부할 자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매매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준표까지 같이 드리는 거예요. 받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만 해주시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돈 버는 거 부러워만 하는 건 오늘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오늘 오른 종목이 아니에요. 다음에 돈이 이동할 길목입니다. 뉴스 제목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이미 돈이 지나간 자리를 뒤늦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돈이 갈 자리를 먼저 보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